진로 설계 노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소중한 꿈, 진로, 목표, 도약을 위해서 진로 설계 스타팅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진로 설계 노트 사용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소중한 꿈, 진로, 목표, 진로 설계 스타팅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해 많은 생각과 계획들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새학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새학기에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할까 해서 운동과 어떤 내가 학점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바이러스가 조금 종식되면은 여행을 가봐야지 흡연자였다면은 금연 선배와의 친목 도모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실 거예요. 또 다른 계획들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 계획들을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얻어냈을 때의 보람된 그 성취감은 굉장하겠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운동. 매일매일 나는 하루에 운동을 해야지 1시간씩 홈트를 열심히 즐길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매일매일 적금을 들어야지 매일매일 몇천 원, 몇백 원의 적금이 있을 수 있죠. 또 매일매일 책을 읽어봐야지 혹은 그래 학교에 이제 2학기 정도는 가볼 텐데 혹은 학교의 사무처나 여러 가지 부서들을 가보면서 교수님께도 찾아가 보면서 내가 먼저 교내에서 신입생이니까 인사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계획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돼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실행을 하다 보면 내 습관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내 습관으로 자리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꾸준히 운동을 하루에 1시간 30분씩 해왔던 친구들은 어느 날 몸짱이 탄생되어 있겠죠. 연말에 몸짱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매일매일 커피값을 아껴서 2,000원, 3,000원씩 금액을 좀 줄여서 난 적금을 들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펜트하우스를 내가 소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30분씩, 1시간씩 책 읽기를 반복하셔서 이 책 읽는 게 습관화되고 쌓이다 보니까 야, 나는 작가가 될 수 있겠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매일 읽으면서 나의 지식적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 내가 왠지 성장하는 기분이야. 타인에게 대화를 할 때 주도적이 되고 내 지식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발표하는 것에 흥이 나. 또 먼저 인사하기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먼저 만나는 대로 인사를 하니까 어느 날 교수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고학년이 돼요. 3학년이 되어서 인턴 추천을 받고 싶고 받아야 되는데 혹은 내가 가야 하는데 교수님이 먼저 호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친구 낯이 있고 기존에 어느 학과 누구라고 했었지? 꽤 호감이가 밝은 친구야 라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내가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 추천할 곳이 있으니 뭐뭐학과 자네가 한번 가보면 좋겠네 라고 제안을 받게 되죠. 결국 내가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 몸이 체득하고 내 뇌가 체득하는 습관이 되고요. 그게 어느 날 나의 진로와 삶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진로 설계 노트를 통해서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 함께 같이 나누어 볼 겁니다. 스타팅에서는요, 지금 첫 번째 시간이에요. 나를 찾는 역할을 좀 해볼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이 됐는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격, 형성된 성격과 내가 잘 아는 흥미나 적성들, 가치관들을 함께 탐색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익사이링에서는 나를 좀 발견해 볼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나중에 향후에 직업 찾기에 대해서 준비도를 갖출 수 있을지를 체크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나만의 진로 설계 노트를 만들어 갈 겁니다. 팁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팁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약속을 좀 받고 싶은데요. 간단한 3가지의 팁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난 거죠. 건너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되거나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도요.
이거는 쉬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정답이 꼭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대로 나를 아는 만큼 체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 칸을 채워가신 후에 보강까지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샘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샘플들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참고만 하시지 비교하거나 내가 이걸 안 했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는 작성이 끝나면은 보관을 꼭 하세요. 보관하셨다가 나만의 어떤 비법 노트처럼 나의 지표 노트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다 끝났구나 휙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갖고 있으면서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4학년 때까지 계속 쌓아가실 거예요. 자, 그러시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확실해질 거예요. 스타팅 이 부분에서는요. 발견하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나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나의 역량들을 꺼낼 거예요. 또 스스로 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 거고요. 또 꿈을 현실로 가져가는 목표 관리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운 나까지 우리가 함께 스타팅 파트에서 다룰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팅에 발견하는 나 부분인데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한 것들에 학교를 다니고 있니? 어떠한 것들에 아르바이트를 하니? 어떠한 계획들을 세웠니? 많은 질문들 안에서 내가 역할이라는 게 항상 주어져 있었다는 거를 이제 기억해 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맡게 되죠. 맡았었고 현재도 맡고 있고 앞으로도 맡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요. 과거의 신생아부터 우리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누군가 부모님의 자녀 또 어떤 조부모님의 손주, 손녀 역할 그리고 현재 과거에 또 우리 학원에서의 어떤 수강생 나는 학생 현재는 청년기 우리가 유아기부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왔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중장년 거쳐서 쭉 노년기까지 갈 건데 내가 사회 조직 안에서의 역할도 생길 거고요. 또 현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동아리의 동아리 대표, 학과의 과 대표, 혹은 스터디나 모임에서의 총무 여러 가지 역할들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회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가 과거에 어떤 역할들을 해오면서 내가 형성이 됐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현재 내가 또 어떤 것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나를 돌아보는 과정도 가져볼 겁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나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로 설계 노트에는 6페이지가 되겠죠. 발견하는 나를 보시면은 나라는 가운데 나라는 표시가 있죠. 나라는 원, 나라는 중심을 통해서 많은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또 옆에 빈칸을 생각해 보면 나의 형제, 자매들. 그 다음 옆칸을 보시면은 나의 친척들 혹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 또 다른 칸을 보시면 내가 아끼는 반려견, 반려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칸을 보시면 나의 정말 친한 친구들. 그 다음 또 다른 원을 만드셔도 좋아요. 또 다른 원을 만드셔서 또 다른 원 안에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의 역할, 내가 어떤 모임에서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역할들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해왔던 역할들을 관계 안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책임들 어떤 관계였는지 부모님이다. 그럼 거기 부모님은 어떤 역할이었고 나는 어떤 역할이었어.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의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옆에 보시면 7페이지예요. 7페이지 보시면 내 삶의 역할과 책임이 현재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현재의 나부터 앞으로 20대, 30대, 그리고 향후 60대 그 이상의 수명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의 나는 사는 곳은 어디고 기숙사에 왔으면 기숙사라고 쓰셔도 되고요. 부모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사는 곳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직업이나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나의 여러 포지션들을 체크하시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쭉 돌아보셨던가 함께 예상까지도 해봅니다. 다음에는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요. 이제 인생 그래프는요, 현재 내 위치에서 찾아보실 거예요. 20살에 나를 만나기까지 어땠는가를 체크해 볼 건데요. 나를 만나는 게 신생아 때 0세부터 쭉 현재 20세인 친구도 있고요. 한 살 더 있는 친구도 있고요. 혹은 더 빨리 들어온 친구도 있고 만학도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는 뒤쪽으로 쭉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감정의 척도는 지금 세로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10점에서 플러스 10점까지라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 첫 번째 5살 때 나는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갔더니 동물들이나 기타 굉장한 어떤 놀이기구를 타서 즐거웠었어요. 라면은 그때 느낀 감정이 한 플러스 8점 정도예요. 8점의 점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또 동생을 탄생했어요. 옆에 보시면 동생 탄생 뭐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만 사랑받고 싶어서 동생 탄생한 게 조금 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5점 혹은 0점 자유롭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뭐 10세에서 15세 사이에 12세 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도 받았지만은 어떤 글짓기나 뭐 미술대회 수상대회에서 좋은 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플러스 10점 이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감정의 기복이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악기를 연주했는데 기타가 취미생활이었어요. 근데 같이 밴드 동아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 실수로 공연이 매끄럽지는 못하게 끝났습니다. 라면은 여기서 뭐 마이너스 5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인생 그래프는 좀 굴곡이 있어요. 쭉 일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무감정 상태인 거죠. 인생 그래프는 곡선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은 그 곡선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때는 와 이렇게 좋았었구나. 이때는 별로였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다음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를 좀 소개해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에는 내가 쇼핑 호스트가 된 것처럼 나를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직접적으로 제품명을 좀 작성해 보는데 나의 별명이어도 좋아요. 나의 또 다른 네이밍, 요즘 부캐가 뭐 트렌드죠. 나의 부캐가 있다라면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름이 진서연인데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뭔가 에너지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흥서연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앞에 제품명에 흥서연이라고 쓰셔도 좋아요. 혹은 이름이 안 들어가는 다른 것들의 비유 어떤 브랜드 네이밍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굉장히 재미나게 여러분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적인 소개문이 될 거죠. 이제 이거를 작성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고객에게 한마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객에게 한마디라는 거를 나를 PR할 수 있는 수단의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를 그 네임 한 문장만 들어도 누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기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카피라이터 역할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코드를 좀 다룰 겁니다. 3코드를 다룰 건데요. 여기에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성격과 흥미, 적성, 가치관들을 탐색해 볼 거예요. 성격은 나의 어떤 퍼스널리티죠. 캐릭터예요. 야, 너 캐릭이 독특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성격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특수, 고유한 코드가 되겠죠. 흥미나 적성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치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에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나에겐 어떠한 흥미들이나 가치관들이 더 형성될 수 있는지를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목표를 왜 해야 하는지 보시면은 왜 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나의 성격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을 찾아서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잘하는 거를 막상 지금 써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각자 장점이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세 가지에서 혹은 다섯 가지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하나, 둘은 쉽게 써내려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씩씩하지? 그래, 씩씩해. 항상 좀 긍정성이 있어. 그래서 밝아. 이런 식의 체크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돼요. 왜요? 나를 돌아본다거나 나를 탐색할 시간보다는 우리는 학업적인 거에 더 많이 바쁘게 살아왔었죠. 그래서 저랑 같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신 거죠. 진로 설계 노트 이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수업하시면서 이제 나를 좀 확실하게 찾아가실 거예요. 찾아가실 건데요. 보시면은 나를 찾는 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갈 건데 3코드 중에서요. 나의 성격을 좀 탐색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 아까 저는 씩씩하다 뭐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좀 씩씩한 편이야. 씩씩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매우 웃음이 많고 되게 막 긍정적인 사람이야. 오, 난 낙천적이야. 적으셔도 돼요. 그러한 것들을 쭉 적으시는데 이 항목은 내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를 합니다. 자유롭게 기재를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적으시는 거죠.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뒤로 가시면은 여러분 교재에는 14페이지부터 시작이죠. 이제 81개죠. 81개의 문항을 지문별로 잘 읽고 빈칸에 1점에서 5점까지의 속도로 체크를 해볼 거예요. 빈칸이란 이 하얀 칸을 의미합니다. 이 하얀 칸에 체크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나는 감정적이어서 혼자 있을 때가 많다. 그런데 그게 맞아. 난 굉장히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 하면 5점 주시면 돼요. 여기다 5점 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다 좋아한다. 여기에 5점이면 이건 좀 아이러니하겠죠.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니야. 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는 오케이, 좋아. 다른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혼자가 좋은데 뭐 꼭 다 그렇진 않아. 보통이야. 0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81개의 문항을 지문을 잘 읽으시고요. 여기에 하얀 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난 어떻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뒷장으로 갑니다. 뒷장으로 가시면 이제 흰 칸에 채워진 모든 것들의 점수를 합산할 거예요. 점수를 합산하셔서요. A부터 지금 I까지 A의 총합 점수는 얼마고 B의 총 점수는 얼마, C는 얼마 이 점수들을 계산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가 16점, 여기가 뭐 35점, 기타 몇 점들이 나왔겠죠. 그럼 순위들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순위를 넘버링 해봅니다. 나는 2가 1순위네. 나는 B가 2순위야. 가장 높은 점수의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봐요. 쭉 9가지의 점수 순위를 평가한 다음에 이곳에서 찾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이 개혁가죠. 2번이 조력가, 3번이 성취가, 4번이 예술가, 그 다음 5번이 사색가,
쭉 나와 있어요. 충성, 낙천, 지도자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운가? 나의 유형들도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세요. 18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여기에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이 해석을 하시는데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1, 2, 3순위 정도를 이 안에서 읽고 해석해 보시면서 나의 성격과 특성을 참고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성격과 내가 어떤 것들일까 궁금했던 것들이 특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3코드 중에서 이제는 흥미와 적성을 체크해 보실 거예요. 흥미와 적성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거고 향을 느끼는 걸 좋아하지 내가 만드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커피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누군가 친구들은 대뜸 너 그럼 바리스타 하면 되겠다. 나중에 커피 창업을 하면 되겠어. 라고 일단 1차원적인 나의 직업을 표현하면서 추천해 줍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닐까요?를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인생 그래프를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앞장에서 하셨던 인생 그래프 곡선을 보시면 10살 때는 어땠고 15살 때 사생대회 나갔을 때 그림대회 나갔을 때 내가 그때 수상을 했을 때의 기쁨들이 있었는데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림에 대한 칭찬과 나의 표현력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받았던 것 같아. 칭찬을. 그러면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검사를 통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탐색을 해볼 건데 6가지 유형별 지문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2개 이제 체크하시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자동차에 관련된 일. 나는 좋아해. 자동차 타는 거 좋아해. 그리고 드라이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 점수 척도에다가 매우 그렇다 4점 체크를 하시는 거죠. 또한 자동차 관련된 일인데 조립을 한다거나 만든다거나 직접적으로 세차를 한다거나 난 그런 거를 잘하지는 않아. 절대 아니야. 그럼 여기에 척도에 1점의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항을 6가지 유형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구분을 두어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점수를 합산해 보는 거예요. 점수 합산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는 것에 3가지 코드를 순위별로 이제 작성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R, I, A, S, E, C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성격적인 특성과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것들 이런 대표 직업들까지도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 직업은요. 우리가 능력 단위에 대한 체크를 앞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워크넷을 통해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신 다음에 추천받는 직업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의 적성과 흥미까지도 체크를 해보셨다면은 다음번에 이 다음 3코드에서는요. 3코드에서 마지막 어떤 검색일까요? 가치관 검색이에요. 나의 가치관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나의 가치관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은 나는 나중에 직업 선택을 할 때 보수가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타인하고 일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혼자 일하는 업이면 좋겠어. 아니면 난 직업이 좀 활동적이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었으면 좋겠어. 등등의 내가 바라는 직업적인 선택의 가치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자유롭게 기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이 안에다가 자유롭게 기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저랑 함께 또 갑니다. 보시면은 나를 찾는 카드가 나와요. 이 직업 가치관 카드라는 건데요. 39개의 가치관 카드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 카드는 모든 가치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가 다 추려놓은 건데
또 다른 거, 내가 아는 가치관들이 좀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추가로 만드셔서 여기에 포함을 하셔도 좋아요. 기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9개를 자릅니다. 오려내요. 오려내신 다음에 나의 가치관을 피라미드형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피라미드로 분석할 건데 나의 가치관을 일단은 3개 정도로 먼저 분류를 할게요. 가치관 중에서 이 부류는 매우 중요해. 1단계. 그 다음에 보통이야. 집단에 넣으시고 이거는 뭐 그냥 그래. 그런 것 같아. 이 집단에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만드셔서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보통인 거, 그냥 중요한, 보통 중요한 거 정도 순으로 체크를 하죠. 여기에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분류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그래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의 몇 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 순위에 따라서 여기에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역시 인생 그래프 곡선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때에 엄마랑 백화점을 갔었던 때에 나는 이 친절한 혹은 굉장히 책임감이 넘치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매장 직원이 나한테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때 나를 위해 추천보다는 판매에만 더 열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 등등의 느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험하신 우리 학생분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기록을 해보십니다. 기록을 하시면서 이제 나의 직업관에 대해서 가치관이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로 갑니다. 뒤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나를 찾는 3코드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에 대해서 이제 나를 찾았습니다. 내가 찾은 나의 성격, 결과를 작성하시는 거죠. 어떤 성격이더라. 그 다음 흥미와 적성은 내가 어떤 흥미, 잘하는 게 어떤 거고 좋아하는 게 어떤 것이더라. 기록을 하시는 거죠. 가치관. 나의 가치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보수지향적인 것들이 있더라 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추천 직업을 이제 참고하셔서 추천 직업은 어떤 게 나왔어? 아까 그 RI 검색하신 거 있죠? ASC에 대해서 그 검색하신 자료를 여기 안에다가 결과물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그 직업 관련된 검사를 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페이지에 나와 있죠. 지금 옆 페이지 보시면은 옆에 무료 직업 심리검사 사이트에서 워크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워크넷 안에는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춰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교내에 가셔가지고 교내에서 함께 상담을 하셔도 무관하죠. 커리어넷도 있습니다. 직업을 알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업 찾기까지 가는데 이걸 유용하게 앞으로 4학년까지 활용을 할 사이트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흥미와 적성, 성격, 가치관들이 다 있어요. 있고 다 다르지요. 우리는 앞에서 나의 성격과 흥미, 적성, 가치관까지를 함께 탐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는요,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기업에 채용을 할 때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는 기업의 인재상 부분과 매칭이 되는 친구가 결국엔 뽑혀진다라는 거죠.
나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 가치들을 잘 노트에 기록을 하셨다가요. 이 노트는 버리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이걸 잘 갖고 계시다가 향후에 3학년부터 이제 인턴을 지원하실 때 매칭을 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팁을 좀 드립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어떤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보면서 나를 분석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버려야 할 거라든가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습관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서 가지치기로 버려나가고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는 1학년, 이번 1년의 목표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 연도에 역량 어떤 거를 준비해? 나는 설득력을 좀 더 늘리고 싶어. 달성 방법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회에 참석을 많이 해볼래. 시기는 이번에 5월 달까지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 발표를 좀 많이 해봐야겠어. 라고 구체화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죠. 학점, 최고 학점 이런 게 아니라 4.2 이상 유지, 4.0 이상 유지, 달성 방법, 뭐 꾸준한 하루의 반복 학습과 1시간 이상의 어떤 과목과 이런 전공 과목 학습, 이러한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나를 더 발전시킬 이런 계획들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요. 자, 보시면 뭐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매 순간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채우고 발전하는데 그 시간을 쓰라라는 거죠. 순간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모먼트, 지금이죠. 지금에 충실하시면은 앞으로의 계획 실행에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진로 설계 노트의 성장하는 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나에서는요, 대학 생활을 우리가 아는 만큼,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구체화를 더 세분화시켜 볼 거예요. 세분화시켜 볼 건데요. 대학 생활 동안은 여러분들이요, 정보라는 거는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으시라고 전 권하고 싶어요.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으시는데요. 일단 현재는 인터넷 서칭을 더 많이 하시겠죠. 사이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찾아보실 거고요. 또 경험을 하실 건데 경험은 지금은 현재 직무 체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혹은 선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어떤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입학을 했으니까 전공이라는 걸 좀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3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실 거예요. 학교를 다니실 건데 뭐 여러 가지 과제라든가 학교에 대한 시설물 어떤 기관들을 이용하시면서 내가 야 어디에 있지 그게 친구야 어디에 있니 매번 학교에 전화를 한다거나 교수님께 질문하기도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워요. 상대방도 불편해할 수 있어요. 나만의 우리의 진로 설계 노트에다가 이제 체크를 해나가실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혹은 학과까지도 같이 들어가실 건데요. 학교에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육 목표와 비전도 나와 있고요. 학과 사무실 위치와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또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 전공 교수님, 그다음 기타 교수님들 쭉 기록하셔서요. 앞으로 내가 이 노트를 펼쳤을 때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적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다 담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과 사무실이나 학과 홈페이지 샅샅이 찾아보시면은요. 이제 자격증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해야 하지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우리 학과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장학금이 어떤 게 있지? 앞으로 학과에서 진출 분야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세부적인 거. 와, 우리 학과에서 취업한 선배들은 어느 회사를 갔을까? 어떤 취업들을 했을까? 동문 기록장이 없는 학교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좀 알려주시는데요. 처음 입학하셔갖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준비가 많은 학생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 보고서를 한꺼번에 또 나를 위해 만들 거예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했던 직업들을 기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앞에서 했던 거요. 그 다음 우리 학과가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을 기록해 보실 거고요. 내가 희망해 왔던 직업들, 그래도 희망사항은 아직 있을 거니까 적어봐야죠. 또한 주변에서 바라는 직업들도 기재를 해보실 거예요. 쭉 나열을 해보시면서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게 맞는 직업들을 이제 탐색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가 선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 선정된 거를 뭐 한 5가지 정도 이 안에다가 직업명을 적으시고 알고 싶은 직업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항목별로 내용을 찾으셔서 이제 그것들을 기록해 나가시는 거죠. 5개 정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5개 정도를 만드시고요.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직업, 희망 그 리스트를 뽑아보시는 거예요. 자, 학과별로 진출 직업을 저는 살짝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맛보기 몇 개를 좀 드릴 거예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게 47페이지 보시면은 40페이지죠. 40페이지 보시면은 인문 어학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 계열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눈에 띄죠. 교육 업무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처럼 지금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이 아니라 개발이나 기획으로도 가실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개발, 교육, 기획 혹은 연수원이나 기관 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역할들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행정학과를 좀 봐볼게요. 행정학과에는 눈에 띕니다. 기획이라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젊은 실장님, 기획실 본부장님이 등장해서 그런지 기획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행정학과의 네이밍 특성상 체계적인 업무를 잘 처리할 것 같고 문서를 잘 다룰 것 같다라는 느낌은 우리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행정학과는 회사가 기본으로 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 지원적인 업무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지요. 다음은 보시면은 아동학과 보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학과. 네, 아동과 청소년학과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슈들로 많은 것들이 뭐 아동 심리, 범죄 심리 여러 가지들이 다 관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동학과에서는 우리가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복지라던가 혹은 청소년 상담이라던가 청소년 관련된 도서 출판 모든 것들을 다 직무를 탐색하실 수가 있겠죠. 또 IT 융합대학입니다. IT 융합대학을 봐보시면은 우리 Z세대의 출구 직업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Z세대인데요. 여러분들은 도전이 유연성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는 직업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자연과학대는 바이러스사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무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직무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개발이나 생산관리나 기술영업, 무한대의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직업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예술학부 이쪽은 전문 특수로 이제 학과를 선택하셨고 거기에서 성장해 나가실 건데요.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디자인적인 거를 광고나 홍보하는 분들도 탄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직무는 바뀔 수도 있고요. 자, 그걸 좀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스포츠도 있어요. 스포츠 분야도 있고 여기에 체육이나 건축, 디자인적인 건축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것들에 대한 직업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또 보시고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운동을 직접 하거나 참여하는 것보다 스포츠 마케터가 되고 싶어. 아니면 스포츠 회사에 의류 브랜딩 홍보를 하고 싶어. 직무는 앞과 다 연관이 되어서 학과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본 직업이 여기 적혀져 있고요. 전공 무관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인재상에 맞추어서 또 채용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현재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뒤를 보시면은요. 이제 직업 선호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많이 해오신 걸 알았고요. 그 선호도 평가를 보시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야겠어 라는 가치관까지도 형성이 되셨죠. 근데 이 질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문항들을 읽으시고요. 여기에 체크를 통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선호 직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는 거죠. 항목을 6개를 이제 선택을 또 해볼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6개의 항목을 선택하셔서 뒤에 한번 내가 담아 봅니다. 그러시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명을 찾아보시는 거죠. 어떤 것들, 유망한 직종을 찾을 거야. 난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이 좋은 거를 찾을 거야.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맞는 것들에 앞에 검사하셨던 우리 그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의 공간을 또 채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원하는 곳의 모든 정보를 많이 취합하세요 라고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방법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발견도 해봤고 탐색도 해봤어요. 그거를 통해서 나라는 걸 좀 알아봤고요. 혹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책이나 검색을 통해서 알 수는 있죠. 또 선배들이나 이미 취업한 분야의 어떤 실무자들을 만나서 방향성을 잡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할 수 없어요. 이거는 3학년도 잘 안 뽑고요. 요즘은 4학년부터 채용을 하죠. 인턴을 하실 분들. 그래서 이건 고학년으로 일단 스킵하고요. 내가 이 2가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진로 설계 노트에다가 담으셔야 되는 거죠. 왜요? 나중에 목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했으면은 기업 탐방이라는 지금 보고서가 앞에 보이실 거예요. 기업 탐방 보고서가 보이시는데요. 이 직무는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업 탐방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터넷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직무들이 앞으로 이 부서는 이런 걸 하고 여긴 이런 걸 한대 작성을 해 보시는데 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뭐 방문하실 수 있는 연계기관이 있다라면 더 좋고요. 학교 교수님 추천 혹은 내 스스로 추천을 해서 탐방하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에서 방문해 주세요. 오셔도 좋습니다. 허가는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온라인 탐방도 우리는 가능합니다. 계획은 일단 잡아 보겠습니다. 기업 탐방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보시고요. 앞으로 나에게는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희망할 직무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완성된 그 항목을 노트 안에 담아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3번째 나다운 나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다운 나, 목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또 계획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 우리 진로 설계 노트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결정하는 대학생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지 라고 각오들 해보셨어요. 동아리, 해외 연수도 해볼 거고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지만 향후엔 가능해지겠죠, 곧. 그 다음 교내 커플도 해보고 싶어요.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봅니다. 내가 현재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기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이제 조금씩 나를 다듬어 볼 거예요. 쭉 자유롭게 이 안에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기재를 해나갑니다. 65페이지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 기재를 하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 집단이요. 졸업 후에 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경제적인 지표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보여지는 포지셔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회 분포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무엇을 잘할까요? 그렇죠.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성된 것들을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이곳에 기록을 해볼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서 월요일은 이러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해볼래. 그리고 이 시간과 이 시간대에는 무엇을 할래. 여러분들의 기록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노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행하지 못할 때는 언제예요? 대부분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표현하시게 되지 않도록 제가 요걸 좀 요약을 해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어 라는 것들을 제외하시면서 나의 시간 관리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팁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타이니슨, 꿈나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계획의 예시입니다. 이 친구는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을 시간 관리를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버려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 관리 중에서는 중요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것들이 내일 보는 시험이나 과제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순위로는 공부, 학업에 대한 예습도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들었던 강의 복습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거에 많은 치중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순위로 일단 또 해야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 습관을 보니까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 습관에는요. 이 순위도 매일 반복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순위를 매일 반복한다라는 거는 이걸 사사롭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요? 복습이나 운동이나 독서를 매일 일정 시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시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30분, 10분, 20분 아니면 하루에 한 단어 늘 시간 속에서 이걸 매일 반복해서 내 습관화를 시켜서 제가 가장 앞에서 표현 들었던 나의 생각과 습관이 진로를 가져온다라는 것까지 성공하는 분들이 이어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꿈을 위한 목표 관리에는요, 여러 가지 그 탐색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꿈을 가질래, 어떠한 직업을 가질래, 이거를 꺼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꺼낸 것을요, 여기다 기록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커리어 로드맵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커리어 로드맵이 어떤 거냐 뒤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커리어 로드맵을 그리기 이전에 나는 이런 꿈이 있었지. 왜 앞에 뒤적뒤적 보시기보다는 여기에 한눈에 보여질 수 있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총 취합하셔서 그림을 그려내려고 그래요.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2학년 땐 이렇게 할래. 3학년 때, 4학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래 라는 그림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려서 이걸 내가 이제 보관하시는 거죠. 진로 노트 안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이걸 확대해서 나의 책상 앞에 크게 체크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세요. 이거보다는 그림을 붙였으니까 됐어 라는 게 아니라 그림과 모든 것들의 나의 어떤 나를 발견했어의 결과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요. 79페이지 나와 있어요. 79페이지에 나에게 쓰는 편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행을 가서 활용해요. 느린 우체통 아시죠? 발송을 하면 6개월 뒤에 나한테 편지가 옵니다. 혹은 가족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6개월의 단기 목표를 주로 세우거나 1년의 목표를 세웠을 때 우체통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아까 제 이름 진서연이라고 했는데요. 오, 서연씨 혹은 서연아 고생했어. 축하해. 그 자격증은
잘 취득한 것 같은데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나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참여하겠니? 타인의 관점으로도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미리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거라는 동기부여도 주고요. 더욱더 자신감을 심어주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로 설계 노트의 스타트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습관적인 반복이라는 거,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나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은 다시 돌려보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중요성을 꼭 일깨우셨으면 하고요. 또 목표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삶에 대한 의욕도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더욱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죠. 알면서도 목표를 잘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은 왜 그럴까요? 중요한지 아직 몰라서요. 도전하거나 어떤 거를 성공해 본 경험이 없다거나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라면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 척도가 없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실패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두렵거든요. 하지만 실패하고 나면 얻어지는, 배워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오늘은 진로 설계 노트를 통해서 우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터득하셨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나에 대해 알았어.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보여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숙자예요. 2년 동안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살다가 노숙인으로서 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원래 어려서부터 성우가 굉장히 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방법도 몰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우리처럼 진로 설계 이 탐색 시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골판지에다가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어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골판지에 신은 나에게 엄청난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마다 일부러 목소리를 들으라고 질문도 해보고요. 혹은 오늘의 날씨가 어떤가요? 했을 때 굉장히 방송처럼 오늘의 날씨는 하면서 줄줄줄 멘트를 읊어줬습니다. 혹은 뉴스 멘트, 드라마 멘트들을 해주면서 목소리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촬영을 왔던 어느 기자가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도 흔하게 보는 그 너튜브에 이분의 내용들을 영상을 올립니다. 그 이후부터 일약 스타가 됐어요. 실제 성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성우로서의 성공 비법이 이 친구분은 전략적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역량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고 믿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았다라면 아마 노숙이나 그 전에 마약이나 약에 대해서 혹은 알코올에 대해서 중독 시간을 거치지는 않았겠죠. 일단 우리는 오늘 비법 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진로 설계 노트를 비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나만의 무기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더 채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단계까지 계속 준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